We both know those moments when all your worries hit again and eat your time. So let's just pretend that it'll work out in the end and turn out fine. 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준의 통화 정책 발표가 있었던 날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리 정돈을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우 짧지만 정말 정리정돈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이 들어야 할 체크리스트 3종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놈만 팬다. 무슨 얘기일까요? 연준의 오늘 컨셉이었습니다. 성명서도 그랬고, 그리고 제롬 파월의 연설,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물가 이 한 놈만 패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연준 회의 요점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미 제가 유튜브 포스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죠. 연준의 예상대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50bp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점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러한 점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금리, 흔히 말해서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는데 이 최종적인 금리를 점도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5.13% 정도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이렇게 간다면 5.25%로 종료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5.13%라는 평균치를 봤을 때 5%로도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저는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중요한 게 아니죠.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좀 현실 감각을 느끼게 해줬던 게 뭐냐면 연준의 선호 PC가 예상치가 지난번에 비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금리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예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어떤 잠시 쉬어가는 타임에 있어서 연준이 아무런 말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압력을 좀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금리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기자회견 요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물가가 냉각되려면 실제 증거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 점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뭐 예전에도 얘기한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즉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가가 빨리 안 잡힐 거란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마라톤처럼 가보겠다. 장기전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채권 시장에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채권 이자가 수익률이 오늘 바로 올라갔죠. 주가는 반대로 떨어졌고요. 이걸 보면 연준의 강경한 입장, 즉 매파적인 입장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질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속도에 관한 문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얼마 동안 우리가 이러한 금리,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2월 달 금리를 물어보는 기자가 있었어요. 브로드하게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2월 금리는 역시 데이터에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길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자가 동시에 물어봤던 내용을 제가 합쳐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가를 위해서 당분간 높은 금리 유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보여 드릴게요. 통화 정책 아직도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 지금 이제 restric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확실할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강경한 어조, 매파적인 어조를 봤을 때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닌가? 뭐가요? 연착륙. 자, 그래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연착륙 활주로는 좁아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즉 리스크도 높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특히 이제 서비스 쪽에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계속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품 쪽은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비스 쪽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 때문이죠. 역시 고용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착륙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연착륙 활주로는 좁지만 물가가 낮아지면 즉 고도를 낮추면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 이 연착륙이 가능할 여지가 훨씬 더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좋은 얘기를 마무리에 좀 한 거죠. 하지만 강경한 어조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겁을 먹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롬 파월이나 연준의 입장은요. 물가를 잡는 게 목표예요. 경기를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신호, 어떤 지평선이 있다든지 수평선이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학교에 다니실 때 학생 주임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연준이 지금 정부기관 입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5가지 우리가 불마켓을 바라볼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예전에 한번 라방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닥을 찾아볼 수 있는가 요거 궁금하셨죠? 3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물가 하락이 정말로 보이느냐. 지금 사실은 물가 하락은 PCE 같은 경우 아직 보이질 않고 있는 거죠. 물론 CPI 같은 경우 2개월 연속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말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건 3개월 이상입니다. 즉 1분기 이상 물가 하락을 보였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 PCE가 그것을 보여주려면 이번 월말이 지나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 하락이 확실하게 보이는지 1월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하락이 진짜 PCE가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적 하락은 우리가 모두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즉 4분기가 지나고 이제 2023년 1분기에 실적들이 발표될 텐데요.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이때 아마 크게 흔들리는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세컨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는 시점에 관해서 얘기가 나올 때죠. 중반기 이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장은 기대할 겁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무르익었을 때가 이 세컨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ird 체크는 언젠가요? 바로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연준 위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셋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지나갈 수도 있고 짧은 시간에 지나갈 수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긴 싸움을 예상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연준보다는 발빠르게 그 포인트를 찾아내길 원하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 모두가 같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오늘의 결말이 아닐까, 결론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뭐 많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실 매우 좋은 주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만 했었으면 분산 투자만 하셨다면 좋은 주식이 많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CIA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과처럼 변동성이 심하면 풋에서 벌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딥에서 다시 잡았다면 콜에서 다시 잡는 엄청나게 재밌는 하루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언제나 공부하는 자세, 계속 리서치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야말로라는 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